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요즘 근거 없는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 유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거짓 정보 유포 사례에 대해 맞서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스티브 홍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백신 관련 허위 정보가 접종 확대를 막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셜미디어가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공중보건서비스단 비메크 머시 단장은 1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허위 정보가 백신 접종 속도를 늦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ealth misinformation has led people to resist wearing masks in high-risk settings. It's led them to turn down proven treatments and to choose not to get vaccinated. This has led to avoidable illnesses and death. Simply put, health information has cost us lives. 머시 단장은 또한 소셜미디어가 허위 정보 확산을 조장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ve allowed people who intentionally spread misinformation, what we call disinformation, to have extraordinary reach. They've designed product features, such as like buttons, that reward us for sharing emotionally charged content, not accurate content. And their algorithms tend to give us more of what we click on, pulling us deeper and deeper into a well of misinformation. 머시 단장은 플랫폼에 의해 허위 정보의 확산 속도와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박윤주 총영사는 15일 기네스 항공회의소를 방문해 닉 마시노 회장과 환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귀네 카운티 간 경제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귀네 항공회의소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총영사관 및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귀네 항공회의소는 지난 5월 서울 광남구와 자매 결혼을 맺고 MOU를 체결해 무역과 문화관광 및 기술 분야에 협력할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샬롯 게이트웨이역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아직까지 상세한 환경 분석도 필요해 정상 운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연방철도청과 조지아 교통부는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샬롯 게이트웨이역까지 274마일에 이르는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선호 경로와 함께 이들 구간에 대한 초기 환경평가 예비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선호 경로는 애틀란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아테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앤더슨 및 그린빌 스파르탄버그 국제공항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검토 보고서에는 차후에 상세하게 연구된 3개 경로를 포함해 6개의 가능한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 당국은 2019년에 이러한 대안 경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역의 위치와 운영 세부 사항에 대한 결정은 향후 분석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상세한 환경 분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샬럿으로 가는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주 또는 연방 자금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으며 선호 경로에 대한 건설 비용은 대략 62억 달러에서 8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곧 열차가 운행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지만 예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노선은 애틀란타에서 샬럿까지 2시간 6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미국 내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5월에는 확진자 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국내 신규 확진자 수의 51.7%가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확진 사례는 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47개의 주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10% 이상 올랐으며 조지아를 포함한 35개의 주에서는 50%나 증가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엘라베마와 미시시피, 아칸소주는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습니다.
성인 인구 35%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 미국에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조지아주 백신 접종률도 이와 비슷하게 37.5%로 낮습니다. 조지아 대학의 해리 하이먼 교수는 최근 높은 전염성으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면서 초래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의 확산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금주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이번 주말 템파베이 레이스와 3연전을 치릅니다. 브레이브스는 최근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4위로 사실상 리빌딩 버튼을 누른 시카고 컵스와 트레이드를 통해 1루수 유망주 브라이스 볼을 내주고 외야수 작 피더슨을 영입했습니다. 작 피더슨은 컵스와 계약 전 LA 다저스에서 우승을 경험한 좌타자 외야수로 통산 821경기 555안타, 141개의 홈런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축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토요일 오후 5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을 상대합니다. 애틀랜타는 지난 5월 1일 뉴잉글랜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해 이번 홈 경기에서 서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브리엘 에인세 유나이티드 감독은 팀의 주포인 조셉 마르티네즈가 팀과 따로 훈련을 할 것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서는 전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NBA 파이널이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밀워키 벅스가 안방에서 피닉스 선즈를 상대로 4차전을 가져가며 시리즈 동률을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인 토요일 저녁 9시에는 피닉스에서 5차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과연 피닉스가 홈에서 5차전을 승리하여 벅스의 매서운 기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시즌 대미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골프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너먼트인 디오픈 토너먼트, 다른 이름으로는 브리티시 오픈이 영국 켄트에 위치한 로얄 세인트 조지스 골프 클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1라운드 진행 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루이 우스트이즌이 6언더파 64타로 단독 1위에 올랐고 이어 미국의 조던 스피스와 브라이언 하만이 5언더파 65타로 바짝 추격 중에 있습니다. 한국 선수 중에는 안병훈이 3언더파 67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우승 후보였던 윤남은 1라운드 1오버파 71타로 컷 탈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7월 1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488만 9,197명, 누적 사망자는 62만 4,24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만 3,90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42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1만 556명, 누적 사망자는 18,6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1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0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8,542명, 누적 사망자는 1,135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3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4,916명, 누적 사망자는 1,36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포사이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사진 속 남성을 알거나 차량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포사이스 카운티 셰리프국 관계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수염이 있고 덩치가 큰 히스패닉계 남성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인들은 그 남성에게 접근해서는 안 되며 그는 무장하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또한 각 차 유리문에 레인가드가 달려있고 검은색 바퀴로
뒷 트렁크에 토네오 베드커버를 장착하고 있으며 뒷유리 중앙에는 커다란 흰색 스티커가 부착된 4인용 토요타 타코마 차량의 소유자나 행방에 대한 정보도 찾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커슈너 형사 770-781-2222 내선번호 3311로 연락 바랍니다. 연방상무부는 6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3%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깨고 2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재정 부양과 늘어난 가계저축, 백신 접종 확대에 힘입어 소비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레스토랑과 술집은 2.3%, 의료 매장은 2.6%, 전자제품은 3.3% 각각 증가한 반면 자동차와 차 부품 판매는 지난달 2% 감소했습니다. 일본 극우 정당인 일본 국민당 관계자들이 16일 도쿄올림픽 선수촌 한국거조동 앞에서 전범기인 우길기를 들고 기습 시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순신 장군의 메시지를 이용해 만든 한국 선수촌의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으려면 한국 선수단은 일본을 떠나라고 도발했습니다. 일본 국민당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말뚝 테러를 저지른 스즈키 노부유키가 이끄는 정당입니다. 한국 선수단 거주동에는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시위가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도 일본 경찰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7월 16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